한 주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치권 이슈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를 살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3.2%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0.2%포인트 올랐네요. 부정평가는 0.8%포인트 떨어진 52.4%입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 소폭이지만 왜 오른 걸까요? 조사 기간인 25일부터 27일 동안의 일정을 보면 문 대통령은 우선 25일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손실보상 제도화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8개월 만에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죠.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된 데다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한국갤럽 자료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직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수치는 38%, 부정평가는 52%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긍정률은 1%포인트 올랐고 부정률은 2%포인트 떨어졌네요. 응답자들이 문 대통령의 직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대처네요. 무려 43%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의 이유는 역시 부동산 정책 2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추석부터 부동산 문제가 부정평가 1위 자리에서 내려오질 않고 있네요. 다음은 정당 지지도입니다. 민주당은 0.5%포인트 올라 33.3%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도 1.9%포인트 오른 30.5%로 나타났습니다. 두 당의 격차는 2.8%포인트로 오차 범위를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서울 지역의 지지도입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역전했네요. 서울에서는 오는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죠. 대선 전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인데다 서울이라는 지역의 특성 때문에 정치권의 이목이 초집중된 지역입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선거에 본격적으로 출사표를 던졌죠. 야권에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후보 단일화를 두고 기싸움을 보였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정의당 지지율입니다. 정의당 지지율 1.0%포인트 하락한 4.1%로 추락했습니다.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25일 대표직에서 물러났죠. 젠더 이슈에 앞장서던 정의당에서조차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의당은 커다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비난 여론이 지지율에도 반영됐네요. 다른 정당의 지지율은 다 올랐는데 유일하게 정의당만 떨어졌습니다.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7%, 윤석열 검찰총장은 14.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4%의 지지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사가 2, 3위 주자들보다 2배 이상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네요. 이 지사 독보적 1위 자리를 굳히는 분위기입니다. 둘씩 나누어서 살펴볼까요? 이재명 대 윤석열, 이낙연 대 윤석열로 가상 양자 대결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 지사는 윤 총장과의 대결에서 45.9%를 얻어 30.6%를 기록한 윤 총장을 크게 따돌렸습니다. 이 대표는 34.8%로 33.8%를 얻은 윤 총장을 오차 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질렀습니다. 한때 이 지사와 이 대표를 모두 제칠 정도로 승승장구하던 윤석열 총장, 요즘 지지율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태로 이른바 추윤 갈등이 일단락되고 윤 총장에 대한 여당의 핍박도 잦아드는 분위기라서 관심이 주춤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월 신년사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낸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네요.